파킨슨병 환자를 제가 진료하면서 또 많이 듣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계단을 이용할 때 보호자는 환자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 이거 참 궁금하죠, 그죠? 도시의 고층 건물에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은 끊이지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킨슨병 환자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잡도록 주의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올라갈 때는 건강한, 좋지 않은 쪽보다 건강한 다리로 먼저 오르고, 내려갈 때는 반대로 보행이 약한 다리로 먼저 내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도와주는 사람은 올라갈 때는 환자의 뒤에서, 내려갈 때는 환자의 앞에서 안내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느려지는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자가 자꾸 동작이 느려지는 서동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가족들이 대처를 하고 보호자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 걸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환자의 행동이 느려지게 되면은 남들은 답답하지만 환자 본인은 속이 터진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은 답답한 정도지만 그 현상을 겪는 환자 본인은 그야말로 속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서동증 증상, 행동이 느려지는 서동증 증상은 파킨슨병의 3대 증상에 해당이 되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죠. 바로 이전보다 셔츠의 단추를 꿰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출근하는데 준비 시간이 부족해지기도 하는 것이 서동증이고요. 또 목소리는 작아지고 눈에 깜빡임이 적어서 주위에서 볼 때 하루 종일 화난 사람처럼 오해를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느려지는 이 서동증의 동작은 말로 표현하기 가장 어려운 증상으로서 지속적이면서도 만성적인 피로감, 그리고 땀이 많이 나는 발한 과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서동증이 발생하는 환자는 가장 불편한 증상인 떨림 증상, 그러니까 진전증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또 낮은 편이라는 그런 또 위로가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느려지는 동작, 즉 서동증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우선 하루 시작을 1시간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고, 또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한다면 훨씬 더 시간을 갖고 더 여유 있게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운전을 해야 한다면 좀 덜 붐비는 시간을 정하고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차량 간의 거리를 평소보다 훨씬 길게 잡으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느린 서동증을 커버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들이 많이 겪는 증상 중에 하나가 몸이 떨리는 진전증인데요. 이 몸이 많이 떨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도 역시 많은 질문을 받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파킨슨병 환자의 약 70%에서 80% 정도는 떨림이라는 진전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떨림이 많은 환자들은 향후 보행장애가 오는 확률은 또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 떨림 증상이 많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파킨슨병의 증상 중에서도 경한 증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행장애는 떨림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진전증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절망할 필요는 없고 희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손떨림이나 몸이 떨리는 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바로 타인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잔소리를 하는 편인데,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나는 내대로 심리적 안정을 취해서 보행장애보다는 떨림이 차라리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극복을 해나가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떨림이 심하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떨림이 줄어들면 행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손과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면 떨림이 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릴 때는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는 동작을 하거나 또는 첫째 손가락, 둘째 손가락을 붙여서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앉아 있으면 떨림이 많이 진정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불편할 때는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운동용으로 나온 손목에 차는 작은 모래주머니를
착용해 보는 것도 이 떨림을 진정시키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 상사 같은 데를 가서 파킨슨 환자용 작은 모래 주머니를 구입해서 옷 안에 이렇게 착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대부분의 떨림이 안정시에 나타나지만 주로 정신적 긴장 또는 대인관계, 몸과 마음의 피로가 올 때 또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명상을 취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취미 활동에 집중하는 식으로 떨림을 줄여보도록 노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들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이나 보호자들로부터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파킨슨병 환자가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지팡이 없이 걷는 노력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오시는데요.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동결과 발을 끄는 증상은 일상활동에 큰 어려움을 주고 이 때문에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보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 더 주의하게 되는 것도 지팡이 사용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등산용 지팡이, 일반 지팡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떤 지팡이이건 간에 자신에게 맞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것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이 환자의 보행과 자세에 가장 안정적인지 자신이 판단하며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접지면이 고무로 된 지팡이가 가장 적당한데요. 손잡이는 편안해야 되고 높이는 환자의 그 키에 따라서 잘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능의 지팡이라면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지면이 네 발로 된 지팡이가 있는데 이것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땅을 짚을 때 동시에 닿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별로 권장하지는 않는 거죠. 지팡이를 짚을 때 선을 꺼주는 레이저 지팡이도 있는데 이것은 가상의 목표점을 제시해서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동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로는 접이식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다가 보행 동결 시에 지팡이를 펴서 바닥을 톡톡 두드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팡이를 사용하고도 보행이 불안정하고 넘어질 위험이 있다면 보행보조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사용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게 파킨슨병 환자는 몸이 붓는 부종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신경이 퇴화가 되면서 자율신경계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자율신경 장애가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모세혈관의 움직임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몸이 붓는 부종입니다. 평소 고혈압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고요. 이 콩팥, 즉 신장에서 걸러낼 수 있는 혈액의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움직임이 적어지면 몸에 독소가 많이 생겨나고 결국 이러한 독소는 그대로 혈액에 남아서 이 다리, 하지에 몰려들어서 부종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독소가 심장이나 폐에 영향을 미친다면 심근경색, 심장마비 또는 폐가 붓는 폐부종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잠들 때는 발을 무릎보다 높이 하고 자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평상시 목욕을 할 때 족욕이나 반신욕에 관심을 가지고 시도해 보는 것도 부종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심장과 콩팥 기능을 체크하고 검사 받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